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 어린이 의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대표 선서자의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이름을 낭독할 때는 각자 본인의 이름을 낭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 의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경기 시원아래 초등학교 김나희 어린이의원, 서울 한빛맹학교 현재성 어린이의원, 서울 학교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김예하 어린이의원, 옌타이 한국국제학교 김찬우 어린이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자유와 복지 향상 및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며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어린이 앞에 선서합니다.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 김나희. 네, 의장님께 선서문 전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대표 어린이 의원들에게 의원 배지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먼저 경기 시완아래 초등학교 김나희 어린이 의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직접 의원 배지를 수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한빛맹학교 현재성 어린이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천히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서울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김예하 어린이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옌타이 한국국제학교 김찬우 어린이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후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대표 어린이 의원들과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분의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은 양옆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환하게 웃어야 사진이 잘 나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 어린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식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어린이 국회를 개회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와 있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참가를 위해 전국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어린이 참가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외국에서 한국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국회에 참석한 모두를 위해 다 같이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그리고 보살펴 주신 부모님들께서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의원 여러분, 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듯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면 법을 왜 만들까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법을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동네 그리고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법을 왕이나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뽑는 의원이 의회를 통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법을 만드는 의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자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지난 4월부터 어린이 국회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답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생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말도 듣고 더 좋은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나온 답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 그리고 입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십니다. 친구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어떤 법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AI, 즉 인공지능과 함께 자라는 대한민국의 첫 세대입니다. AI는 답을 잘하죠. 모르는 것을 물어봐도 척척 알려줍니다. 숙제도 도와주고 또 그림도 그려줍니다. 하지만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의 지식을 모두 안다고 또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질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질문의 힘입니다. 우주가 정말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그런 질문에서 지동설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없을까? 그런 질문을 시작으로 바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문자, 한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보를 쉽게 빠르고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질문에서 인터넷이 발명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의 탄생도 또 이러한 창의적인 질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그리고 그런 존재인 사람의 그런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그런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바로 지금의 우리 문명과 현대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많은 의문을 갖고 또 많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질문을 만들어내고 탐구하는 노력을 여러분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법률안을 만들면서 던졌던 많은 질문들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던지는 질문들 그것이 현재 다가오고 있는 AI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여러분들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AI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법을 저희 국회에서 또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주체로서 마음껏 배우고 즐겁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에서 뜻깊은 기억 남기시고 또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즐겁고 알찬 여름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정식 국회의장님께서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단상이 정리되는 대로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린이 의원이 발언을 할 때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은 달고 있는 발언과 법률안 등 안건 하나하나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내용이므로 보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하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만큼 어린이 의원들의 발언이 끝나면 여러분께서 박수로 열띠게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과 국회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의 모습을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신 만큼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질서 있게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임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과 일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의정연수원장으로부터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최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장 이화실입니다.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2005년부터 실시하여 금년에 2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전국 어린이들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과 역할학습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국회상 정립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어린이 국회에는 특수학교, 한국국제학교 등을 포함한 145개 학교에서 총 991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습니다. 각 학교별로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구성되어 지난 4월부터 활동한 결과 총 132건의 법률안과 76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안 및 질문서 심사위원회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 법률안 17건과 우수 질문서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수 질문서 5건은 잠시 후 이곳 본회의에서 어린이 의원의 질문과 정부를 대표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답변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수 법률안 17건은 오늘 오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어린이 의원들의 토론과 투표를 통하여 그중 7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린이 의원 여러분의 투표를 통하여 대상, 금상, 우수상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에 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린이 국회를 위해서 특별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이끌어갈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격려사를 해야 하는데 진짜 어른들 국회의원들 이렇게 계실 때보다 어린이 국회의원들 앞에 서니까 더 떨리고 더 좋아요. 먼저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남인순 박덕흠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고용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 어린이 국회의원들이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곳곳에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끝없이 토론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한 정책들은 어린이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또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어린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빛나는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 방식은 먼저 어린이 의원들의 정부를 상대로 일괄 질문한 후에 한꺼번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어린이 의원의 질문 시간은 의원당 3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순서는 우수 질문서 제목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 난곡초등학교 전지유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어린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난곡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전지유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을 존중하고 이웃 간의 갈등을 평화롭게 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어린이와 주민들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보살피고 있지만 이로 인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거나 쓰레기 봉투가 뜯긴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의 편안한 생활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를 무조건 쫓아내기만 하는 것은 생명 윤리에도 맞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른들께 질문합니다. 현재 몇몇 동네에서 운행 중인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싸우지 않도록 시청이나 구청에서 갈등을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규칙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학교 주변이나 공원에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급식소를 만들어서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뜯지 않게 하고 깨끗한 동네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과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린이 국회 연구회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어린이 참여형 마을 공존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동네 주민들이 합의한 안전한 장소에 구청 인증 공식 길고양이 안심급식소를 설치해 주십시오. 급식소가 지정되면 고양이들이 지정된 곳에서만 밥을 먹기 때문에 골목길이 훨씬 깨끗해집니다. 둘째,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동물평화봉사당을 학교나 복지관에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급식소를 청소하고 고양이 사료를 챙기며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수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고 아프지 않게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예산을 늘려주시고 학교에서도 동물 존중과
이웃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인성 및 동물 윤리 교육을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지유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크크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 의원 여러분, 오늘 어린이 국회 회의를 이어서 진행할 남인순 국회 부의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소양초등학교 최루시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인천광역시 인천소양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최루씨입니다. 오늘 저는 수도권의 쓰레기 문제를 매립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면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길 뿐입니다. 우리가 버린 생활 폐기물은 결국 재활용 선별장, 소각장, 매립지 등으로 이동하며 누군가의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인천은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를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바라본 도시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많은 양의 생활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면 지역 간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이후의 대책이 또 다른 지역의 새로운 매립지를 찾는 방식만 머문다면 쓰레기 문제는 장소만 바뀌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부담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해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어디에 묻을 것인가가 아니라 매립해야 할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고 남은 쓰레기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매립은 마지막 처리 방식이 되어야 하며 그 전에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확대하는 체계를 먼저 강화해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금 세대의 행정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환경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 이후의 대책은 특정 지역의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매립 의존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이후의 쓰레기 문제는 또 다른 지역의 새로운 매립지를 찾거나 수도권 밖 다른 지역으로 처리 부담을 옮기는 방식으로만 해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함께 발생시킨 생활 폐기물의 처리 부담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다면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장소만 바뀐 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의 처리 부담이 특정 지역이나 다른 지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폐기물 감량, 처리시설 확충, 비용 부담 등 포함한 공동책임 원칙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첫째,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수도권 생활 폐기물 공동책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처리 부담이 특정 지역이나 다른 지방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배출한 쓰레기의 양, 인구 규모, 재활용 실적, 처리시설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지역은 더 큰 감량 목표와 처리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수도권 쓰레기 처리 흐름 공개제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기 쉽게 공개하면 시민들도 쓰레기 문제를 수도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매립지를 찾기 전에 서울, 경기, 인천이 먼저 매립해야 하는 쓰레기 자체를 줄이고
자기 지역의 쓰레기를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각 지역은 재사용과 재활용을 확대하고 필요한 처리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립이 필요한 쓰레기만 수도권이 함께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분담해야 합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는 장소를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매립 의존을 줄이고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미래 세대를 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루시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위례 중앙초등학교 이유겸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위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위례중앙초등학교 어린이위원 이유겸입니다. 저는 얼마 전 동네 식당에서 마음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키오스크 앞에 서셨다가 뒤에 줄이 생기자 그냥 가자라고 하시며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을 텐데도 그냥 가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다면 금세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너무 속상했습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65%가 키오스크 사용에 일상적인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 자주 벌어질 것입니다. 저희 초등학생들은 디지털 기기에 매우 익숙합니다. 학생들이 체험활동으로 동네에 나가 어르신 곁에 함께한다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교육부에 3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아도 실제 키오스크 앞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어르신을 가르치는 방식 외에 이미 디지털에 익숙한 어린이가 어르신 곁에서 직접 돕는 방식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학생들이 마을 체험학습으로 동네 상권에 나가 활동하려 해도 어느 가게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이동 중 안전은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행이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을로 나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셋째, 어린이와 어르신이 서로 돕는 세대 상생교육 활동이 전국으로 펴지려면 실제 사례를 학교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교육부가 직접 발굴하고 전국 학교에 안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활동에 협조하는 상점을 착한 키오스크 가게로 인증하고 해당 가게 지도를 학교에 제공하여 학생들이 어디서 활동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에서 어르신에 대한 예절 교육과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당일 이동 경로에 마을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동네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에 연계하여 활동구역에 어르신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 어르신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생들이 어르신의 키오스크 사용을 돕는 서로 돕는 마을 공동체를 만든다. 넷째, 교육부는 이러한 활동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학교에 안내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과 어르신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저희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보호와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겸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간음초등학교 이아인 어린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대구광역시 관음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이아인입니다. 일상과 학습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우리 어린이들에게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은 이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육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이미 90%를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어린이가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정보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능력은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린이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잘못된 정보에 속거나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불편함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어린이의 디지털 정보 편향 및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하여 빠르게 보여주는 알고리즘 시스템은 우리에게 큰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정보만 반복해서 보게 만드는 이른바 필터 버블 현상을 일으켜 어린이들이 조작된 가짜뉴스나 편향된 정보를 그대로 믿기 쉽게 만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가짜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어린이들이 심리적인 혼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교과서에서도 뉴스 출처 확인하기,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등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지식 암기에 그칠 뿐 실제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때의 행동 변화와 올바른 습관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어린이의 디지털 정보 편향 및 가짜 뉴스 피해를 온전히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방안과 실천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보 판별 교육이 교과서 속 지식 암기를 넘어 실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전형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직접 활용하는 실전형 디지털 탐정 수업의 도입입니다. 종이책만 보고 글자만 읽는 주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국어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교 스마트패드나 개인 스마트폰을 직접 켜고 배우는 실전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유튜브 피드에는 왜 이런 영상들만 추천될까?를 스스로 분석해보며 알고리즘의 원리를 몸소 이해하고 실제 인터넷 뉴스 댓글들을 보며 진짜 사실과 개인의 가짜 의견을 돋보기로 보듯 자세히 살펴보는 탐구 중심의 수업 체계가 매 학기 정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 안심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캠페인 전개입니다. 어린이들이 유해하고 편향된 알고리즘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교사와 학부모, 정부가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용 디지털 소통 공간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가짜 뉴스 구별 매뉴얼을 보급하고 범국민적인 디지털 윤리 캠페인을 지속해서 전개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우리 어린이들의 비판적인 사고와 안전을 지켜주는 교육 정책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하인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우도초등학교 공준서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수초등학교 어린이의원 공준서입니다. 최근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및 디지털 게임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시력 저하, 운동 부족, 친구들과의 대화 감소,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도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며 노는 문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보드게임은 친구들과 함께 규칙을 이해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사회성, 협동심,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보드게임을 충분히 구입하기 어렵고 한번 구입한 보드게임은 오랫동안 같은 교실에 놓이게 되어 학생들이 흥미를 잃고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품이 일부 분실되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폐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별 중복 구매로 인한 예상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보드게임이 방치되거나 폐기되면서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예산 차이에 따라 어떤 학교는 다양한 교육용 보드게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어 교육 격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통해 학생 참여형 수업과 놀이 체험 중심 활동, 협력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사회 정서 발달과 디지털 과외전 예방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역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놀이 체험형 활동 수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과 교구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놀이형 교육 활용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용 보드게임은 가격 부담이 크고 학교별 개별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활용률 저하, 중복 구매, 부품 분실 및 폐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협동 놀이 문화 활성화와 또래 간 직접 소통 확대를 위하여 교육용 보드게임 순환 운영 시스템을 통한 놀이 교육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과 향후 지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별 교육용 보드게임 활용 현황과 예산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공동 활용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이나 학교 예산 차이에 따른 교육용 교구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 단위 공동 대여 및 통합 관리 시스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와 학급이 월별 또는 학기별로 다양한 교육용 보드게임 순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용 보드게임 순환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용하지 않는 보드게임의 방치와 폐기를 줄이기 위해 보드게임 수리 부품 교체 재사용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보호와 예산 절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중서 어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어린이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의원 여러분, 교육부 장관 최규진입니다. 5분 어린이 의원님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놀라움과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린이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럼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 부처에서 꼼꼼히 검토해 주신 답변을 종합해서 정부를 대표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지유 어린이 의원님께서는 길고양이와 주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어린이 참여형 급식소의 설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도에서는 저마다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위해 마련한 조례를 근거로 공공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쉼터를 운영하고 동물 보호 현수막을 거리에 거는 등 길고양이 보호를 각 지역 현실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세대가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갖출 수 있게 동물사랑 배움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물사랑 배움 학교는 동물 복지에 관한 전문 강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 동물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길고양이의 올바른 돌봄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어린이와 어른들이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문제를 두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갈등관리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돌봄 관련해서 주민 사이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루시 어린이 의원님께서는 쓰레기를 땅에 묻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와 교육부가 함께 답변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쓰레기를 계속 땅에 묻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쓰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도 함께 힘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더 많이 골라내고 꼭 필요한 쓰레기만 안전하게 처리하여 땅에 묻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늘리며 회사도 사용한 제품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어린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환경을 아끼고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배우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물건을 아껴 사용하는 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실천하는 작은 실천이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과 환경교육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여러분이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을 실천하는 미래의 환경 지킴이로 잘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더욱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겸 어린이 의원께서는 초등학생들이 어르신들을 돕는 체험학습을 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교육부가 답변드립니다. 제안하신 어린이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체험학습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나 휴대전화 사용에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르신을 돕기 위해 학교 밖 마을로 나가는 체험학습이 필요하고 어린이들이 학교 밖에 나갔을 때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겸 어린이 의원님 제안에 공감합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장소나 이동 차량의 안전을 꼼꼼하게 살피고 학교와 지역에서 함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체험학습에 나갈 수 있도록 안전을 도와주는 분이 함께하고 소방청이나 경찰청 등과 함께해서 여러분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하고 더 넓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좋은 사례를 더 많은 학교에 알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에서 어린이와 어르신이 만나서 서로 돕고 배우며 성장하는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아인 어린이 의원님께서 어린이 디지털 정보 문해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아인 어린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고 어린이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함양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인식과 함께 제시해 주신 대안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과 소통에 대한 어린이들의 희망과 요구가 담겨 있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정부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함께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36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거짓 정보나 조작된 뉴스를 스스로 걸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직접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하실 수 있게 관련 연수를 운영하고 교육 방안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탐구 수업 체계 도입과 같은 대안은 앞으로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준서 어린이 의원님께서는 교육용 보드게임 운영을 통한 어린이 놀이교육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준서 어린이 의원님의 제안에 교육부는 깊이 공감합니다. 해당 제안은 어린이들의 협동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들의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교육청에서는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열어서 어린이들이 교육놀이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충북에서는 어린이 놀이를 지원하는 놀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용 보드게임을 비롯해서 어린이들의 협동놀이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 어린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어린이 의원님들의 소중한 질문과 정책 제안들이 현장에 잘 반영되고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부를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오늘 어린이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 및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을 깊이 명심하시어 앞으로 국가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수법률안 발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어린이 의원들이 발표할 우수법률안은 세계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수법률안 제목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촌 늘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민간 교육 자원 연계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충북 소수초등학교 권오현 어린이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린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소수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권오현입니다. 저는 오늘 농산촌 늘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민간교육 자원 연계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선생님이나 시설 부족 등 학교 자체적인 문제로 늘봄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산촌 작은 학교의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사진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현재 저희 학교에서 운영 중인 지역 돌봄 프로그램 중 하나인 탁구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즐거운 탁구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충북 괴산군에서는 작은 학교의 늘봄학교 문제를 극복할 좋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가 체육관이나 특별실 같은 넓은 공간에 내어주면 그곳에서 지역의 돌봄센터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봄센터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센터까지 안전하게 인솔해 주셔 안전사고의 위험성 또한 크게 줄었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30은 제가 2학년 때 전교생 수이고 48은 제가 6학년이 된 현재의 전교생 수입니다.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저는 저희 학교의 만족스러운 지역 연계 돌봄 프로그램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의 발길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 국회 연구회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지역 연계 모델을 전국의 농어촌 학교로 확산시켜서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률안의 핵심 내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의 협력과 나눔입니다. 농어촌의 작은 학교와 지역 돌봄센터가 손을 잡고 함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학교와 교육청은 돌봄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체육관이나 특별실 같은 학교의 시설을 제공하여 친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연결하여 늘봄학교의 교육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것입니다. 지역의 전문가분들이 늘봄학교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와 교육청의 교육 전문가들이 돌봄학교의 훌륭한 교육 노하우를 나누어주는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늘봄학교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더욱 알차고 수준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전한 이동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돌봄센터로 이동할 때 반드시 인솔자 선생님을 배정하도록 하여 항상 선생님과 함께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선 안심 셔틀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돌봄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들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어린이 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 모든 어린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친구들도 걱정 없이 안전한 늘봄학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법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친구들의 차별을 없애고 늘봄학교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권오현 어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의원 여러분. 오늘 어린이 국회 회의를 이어서 진행할 박덕흠 부의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 점포 어린이 보호 및 판매 금지 품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부산 주양초등학교 최윤정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린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주양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최윤정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점원이 없는 무인 점포가 많아졌습니다. 무인 점포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어린이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원이 없어 어린이가 결제 방법을 몰라 당황하거나 결제 오류가 생겨도 바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린이에게 위험한 물건의 판매를 현장에서 막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희 연구회에서 제안한 무인점포 어린이 보호 및 판매 금지 품목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인점포에는 절도와 같이 잘못된 행동이나 결제 실수를 바로 막아줄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가 순간적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반대로 결제 오류로 절도범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7월 3일) 국민일보는 인천의 한 여중생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범으로 오해받은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학생은 간편 결제를 시도했지만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점주는 이를 절도로 오해해 학생의 얼굴을 공개했고 학생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처벌하는 장치가 아니라 실수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어린이가 위험한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7일 SBS 뉴스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인쇄한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인점포에는 본인 확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하는 등 관리의 빈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담배와 주류 등 청소년 유해 물품은 무인점포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무인점포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려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확실한 본인 인증 장치를 갖추고 학교 반경 200m 밖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학교 주변의 무인점포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에게 위험한 물건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점화도구, 비비탄총, 위험한 칼과 공구 등은 어린이 유해 무인 판매 제한 품목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런 물품은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두거나 무인점포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에는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고 문구를 크게 표시하고 일반 음료와 구분해 진열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결제 실수를 막아주는 안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결제를 완료하지 않은 채 출입문으로 이동하면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는 음성이나 화면 안내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보음은 어린이를 겁주거나 절도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어린이가 스스로 결제 상태를 다시 확인할 기회를 주는 미결제 예방
안내장치입니다. 또한 무인점포의 입구와 결제기 옆에는 판매 제한 물품과 이용 가능 연령, 결제 방법, 관리자 연락처를 어린이도 이해하기 쉬운 글과 그림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물론 이 법률안은 점주에게 부담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위험한 물건과 절도 오해로부터 보호받고 점주는 결제 누락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어린이와 점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안입니다. 점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무인점포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안내 스티커와 미결제 예방 장치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고 어린이의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점원이 없는 가게라도 안전만큼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동네는 곧 모두가 안전한 동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린이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윤정 어린이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활용 전국 미등록 숨은 습지 찾아내기 및 긴급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 광주 옴천초등학교 신민준 어린이 의원님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강진군 옴천초등학교 어린이의원 신민준입니다. 우리 옴천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강진만 습지 탐사대 활동과 환경영화 제작 등을 통해 자연과 상생하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매우 안타까운 사각지대를 발견하였습니다. 유명습지와 달리 우리 주변에 작은 논습지나 물웅덩이, 계곡습지 같은 숨은 미등록 습지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내륙습지 면적이 약 61%가 조사 과정이나 등록 절차도 없이 감소하였습니다. 존재조차 모른 채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 습지가 파괴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국토 생태계를 해치고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에 첨단 기술과 국민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후 안전망을 빈틈없이 지키고자 빅데이터 활용, 전국 미등록 숨은 습지 찾아내기 및 긴급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발굴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위성 영상과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전국 숨은 습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여 전국의 미등록 습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지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기습 훼손을 막기 위한 긴급 임시 보호 조치 제도의 신설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숨은 습지가 발견되거나 신고될 경우 정식 지정 전이라도 즉시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 행위를 전면 제한할 수 있는 긴급 명령 권한을 정부와 자치제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사유지, 토지 소유자에게는 국가가 정당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국민 참여형 생태 매핑 시스템과 미래세대 지원입니다.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상 속 숨은 습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우리 동네 습지를 탐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첨단 장비와 예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어린이원 여러분들,
기후위기 시대에 숨겨진 습지까지 찾아내어 촘촘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내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토 생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민준 어린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사설 어린이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내 장애, 비장애 학생 통합 참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 한빛맹학교 현재성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빛맹학교 어린이 의원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태권도장, 수영장 등 운동을 배우고 싶을 땐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고민 없이 집 근처의 태권도장이나 스포츠 학원을 찾아가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 학생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시각장애 학생이 집 앞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오직 민간인 운영자의 개인적인 선의와 의지에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시설 참여에 대한 높은 문턱 때문에 시각장애 학생들은 일상적인 신체 활동과 스포츠 참여 기회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는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 신체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체육 활동은 평생의 건강 기초를 다지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시각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방과 후 일상적인 운동 기회에서 소외당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설 체육시설 운영자들에게 무조건 장애 학생을 수용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시각장애 아동 지도 방법을 교육하고 안전교구 및 시설 설치 예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사설 시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비로소 집 앞 체육시설의 문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도 평등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각장애 어린이들도 집 근처의 태권도장이나 체육시설에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당당하게 땀 흘리며 체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애 어린이의 장기적인 건강 기초에 기여할 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일상 속에서 장애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며 자라는 진정한 통합사회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시각장애 아동 맞춤형 태권도 지도 매뉴얼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둘째, 안전시설 설치 및 특수교구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셋째, 모두의 태권도장 인증제 및 인센티브를 도입합니다. 시각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수련하는 통합반을 운영하는 태권도장을 모두의 태권도장으로 인증합니다. 정부는 이 도장에 세금 감면이나 포상, 지역사회 홍보 등을 지원하여 더 많은 사설 학원들이 스스로 장애 학생을 환영하도록 유도합니다. 넷째, 정당한 사유 없는 등록 거부 방지 및 중재를 의무화합니다. 여러분, 체육은 모든 아동의 기본권입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 모든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중한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재성 어린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위치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 대치초등학교 김도연 어린이 의원님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린이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대치초등학교 어린이의원 김도연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학교 앞에서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표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통학버스 정류장 표시는 아직까지 지정된 공용 표시가 없으며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표지판을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정류장의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일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승하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통학버스 정류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류장 위치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류장 위치를 모르면 학생들은 위험한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버스를 놓쳐 지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한 학생은 정류장 위치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잘못된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반대편에서 출발해 지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정류장의 정확한 위치를 미리 알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스쿨존 교통사고는 총 927건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약 38%는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스쿨존에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스쿨존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거나 미끄럼 방지 포장이 훼손되어 스쿨존임을 알아보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의 의무적인 지정과 표시, 그리고 정류장 위치의 사전 제공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본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연 어린이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제외 한국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옌타이 한국국제학교 김찬우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에서 오신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제외한국학교를 대표하여 온 옌타이한국국제학교 의원 김찬우입니다. 제외한국학교를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제외한국학교는 세계 곳곳에 있으며 중국 13곳을 포함하여 총 34곳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정체성을 위해 한국학교가 설립되었고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이 다닙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가 한국어로 수업을 들으며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외한국학교는 한국에서 다니는 여러분과 다르게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출생률 저하, 부모님의 사업 등의 이유로 우리 학교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제외한국학교에서도 재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면 학교 급식 비용은 현재보다 더 비싸지며 나중에는 학교 급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 식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학교 급식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이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는 제외한국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외국민교육법 제31조 국고 지원 중 제외한국학교의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 추가와 학교급식법 제4조 제외한국학교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국민식 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외한국학교에서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먹으며 학교급식의 목적에 맞는 생활하고 싶습니다. 이 법률안이 꼭 통과되어 세계 여러 곳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찬우 어린이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펼침형 교과서 이용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남 김해 신안초등학교 이성주 어린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김해 신안초등학교 어린이 국회 연구회 대표 이성주입니다. 저희는 펼침형 교과서 사용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하는 펼침형 교과서란 스프링 제본이나 180도 앨범형 제본 등을 적용하여 교과서를 완전히 펼치거나 반으로 접을 수 있어 학생들이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하다가 교과서 가운데 겹치는 부분에 글자를 쓰거나 필기할 때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재의 교과서는 필기를 하려고 하면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한 손으로 교과서를 눌러야 하고 교과서가 반으로 접히지 않아 책상 위에 교과서와 필기구를 함께 놓으면 공간이 좁다고 느낀 적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프링 제본이나 앨범형 제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가운데가 접히지 않고 180도 이상 완전히 펼쳐지거나 반으로 접을 수 있는 교과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는 학생들이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펼쳐져 훨씬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의 불편인지 확인하기 위해 구글 시트를 활용하여 김해 지역 초등학교 학생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약 96.7%인 2,900명의 학생들이 현재의 교과서가 불편하며 펼치면 교과서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의 교과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학급을 대상으로 국어 교과서를 스프링 제본하여 180도로 펼쳐지거나 반으로 접을 수 있도록 제작한 뒤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5명 중 20명이 현재의 교과서보다 훨씬 편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원하는 경우 펼치면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펼치면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둘째, 저학년 학생과 장애 학생 등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 더 좋은 펼치면 교과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기존 교과서를 모두 펼치면 교과서로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교과서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펼치면 교과서를 선호하는 학생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펼치면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맞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과서는 매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학습 도구입니다. 이 법률안이 채택된다면 내년에 여러분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펼치면 교과서를 직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으로 접을 수 있는 교과서는 책상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중학교 생활도 한층 편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이 내일의 학교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위해 저의 법률안에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성주 어린이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국회 회의 절차에 따르면 발의 법률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끝나면 그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수 법률안 7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일정 제3항 대상, 금상 및 우수상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법률안 7건 중에서 대상 1건, 금상 1건, 그리고 국회의장상, 우수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본회의에 부의되지는 않았지만 오전 상임위에 상정되었던 나머지 10건의 법률안은 국회 부의장 우수상을 수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다수 투표 순으로 대상 1건, 금상 1건, 그리고 국회의장 우수상 5건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정연수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연수원장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투표 용지를 보면 법률안에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발표한 7건의 법률안 중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의 번호를 투표용지에 하나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법률안의 번호를 2개 이상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안 번호 이외에 법률안의 제목, 제출 학교명, 어린이 의원의 이름 등 다른 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도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법률안의 번호는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제2항 우수 법률안 발표의 건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또는 필기구를 배부받지 못한 어린이 의원이 계시면 지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투표를 마치면 어린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앞 열부터 순서대로 투표함이 있는 곳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각자 의석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와 개표 과정에 참여할 어린이 간표위원 4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인화초등학교 강지유 어린이위원, 충남 서초초등학교 김광엽 어린이위원, 부산 장산초등학교 방우찬 어린이위원, 전북 금마초등학교 오윤서 어린이위원, 이상 4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국회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방금 발표한 7건의 법률안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 번호를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하나씩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투표용지에 기재를 다 하셨습니까? 기재 아직 안 했습니까? 기재하셨죠? 예. 그러면 기재를 다 하셨으면 국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하셨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간표 위원들은 국회 직원들과 같이 개표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개표 및 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